네,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은 물론 지역의 구청장과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의 공천 심사가 한창입니다. 네, 여기에 이미 재출마 의사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되면서 현재 시정 활동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최근 오 시장이 발표한 서울의 지천 개선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진단하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에 이어 또 하나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서울의 하천인 한강 지천이 대상입니다. 이 사업이 이른바 지천 르네상스인데 먼저 이 지천 르네상스가 어떤 사업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을 꼽는다면 단연 한강 르네상스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도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오 시장과 한강 르네상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10년 만에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바로 두 번째 한강 르네상스를 준비합니다. 지천 르네상스 사업은 그렇게 탄생했고 서울을 수변 중심의 감성도시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61개소의 하천, 이 풍부한 물길의 잠재력을 충분하게 이끌어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이 같은 지천 르네상스는 선도 사업을 필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릉천과 도림천을 비롯해 홍제천 상류와 중류 구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홍제천 상류는 역사자원과 연계해 관광명소로 만들고 홍제천 중류에는 수변 테라스 카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 수변의 매력이 드러나도록 주요 지점에 수변 명소를 조성하고 수변 명소로의 접근성을 높여서 수변으로 모여들게 하고 명소 간 보행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수변을 넘나들게 하고 더 나아가 수상의 활용성을 높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천 르네상스 사업은 지난해부터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건넸지만 시의회는 전체적으로 80% 정도를, 또 정릉천과 홍제천, 도림천 등 선도사업 예산은 모두 삭감시켜버립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강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반대가 아니고 사전조사 미비, 타당성 조사 미비로 인해서 그 사전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라. 오세훈 시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 예산을 일찍 편성했는데 이 추경안에 지천 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대비해서 문화와 여가 기반을 복원함으로써 일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등의 매력적인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서울시의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김인호 시의장이 직접 나서 지천 르네상스 사업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 사업 몇 가지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본 예산 때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했던 때는 모두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전 절차가 온전히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그러나 지천 르네상스 사업 예산은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마침내 통과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또 하나의 르네상스가 그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심 천변 곳곳에 문화명소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이 흐르는 일부 구간에 이 선도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 굵직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들은 어디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김진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홍지문과 탕춘대성이 있는 홍제천 상류부입니다. 저층 주거지와 역사 문화시설이 자리한 지역으로 천변을 따라 산책하는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 다니기 길이 평평하니까 좋고요. 또 여기 개천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하천을 사이에 끼고 한편엔 운동하기 좋은 산책로가, 다른 한편엔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부지를 덮어 만든 정릉천 복개 주차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불법 택배 영업이 자행됐던 곳으로 주민들에겐 여전히 대형 화물차와 택배차가 드나드는 애물단지 같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올 하반기부터 이들 지역에선 지천 르네상스 선도 사업이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게도 앞으로의 변화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실 좀 공간이 좀 죽어있는 도로가 돼 있어요. 너무 택배 차량이라든지 또 구청의 환경 쓰레기차 이게 주차를 많이 해서 주민분들 민원도 되게 많았고, 여기를 좀 새롭게 한번 디자인하자라는 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천 르네상스 선도 사업은 동대문구 정릉천, 홍제천 상류부와 중류부인 종로와 서대문, 관악구 도림천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복합 문화공간 조성, 관광 명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각의 테마로 사업 방향도 잡혀 있습니다. 경관을 저해했던 정릉천 복개 주차장에는 하천과 이어지는 계단형 연결로를 설치해 상부는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하부는 수변 테라스로 조성합니다. 설계비와 공사비 등으로 약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홍제천은 탕춘대성, 홍지문 등의 역사 자원을 연계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대문구 인공폭포 구간에는 수변 테라스 카페를 조성해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에는 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인근의 순대타운과 전통시장이 자리한 신림동 도림천변에는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변 테라스와 리버마켓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변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앞서 설명한 선도 사업은 지천 르네상스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역의 하천을 활용한 수변 명소 조성 구상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숲과 인접해 있고 중랑천과 한강 합류부에 위치한 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 최근 있었던 성수동 레미콘 공장 해체식에서 나온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새로운 수변 거점의 탄생을 기대하게 합니다. 서울숲과 연계한 수변 거점으로 변화시켜서 많은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강과 중랑천의 합수부이면서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시즌2, 지천 르네상스의 핵심적인 그런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쓰이게 될지에 대한 정릉천과 홍제천, 도림천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지천 르네상스 선도 사업. 이번에 상정된 21억 원의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사는 시작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서울 지천 르네상스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원 팀장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지천 르네상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현재 서울 지역의 이 지천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서울의 여러 지천이 끔찍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의 각 지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 때 계획됐던 사업이고,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착공해서 파헤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보호구역,
지역일수록 그 훼손 정도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철새보호구역이나 생태건강보전지역 그리고 야생생물보호구역이 그러하고요. 그곳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생태 회복이나 자연성 회복을 앞에 내세우면서도 철새 도래 시기에 철새 보호구역을 훼손한다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마구잡이로 훼손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철새 도래지나 야생 생물 지역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의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된다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범 사업 격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지천의 공사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 때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들어서 지천 르네상스라는 어떤 네이밍을 한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을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이 명확하게 생태 보전의 관점이나 이곳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 정확한 로드맵이 없이 생태 복원을 한다고 하면서도 훼손을 해버리고 생태계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울 지천을 위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은 맞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지천의 정비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생태 회복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표방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복원 사업까지 완벽하게 수준 높게 진행한 사업들이 곳곳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실제로 진행될 때는 각 구청의 담당자들의 어떤 생각 차이 혹은 공사하는 스타일의 차이, 이건 업체의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을 잘만 하면은 지천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무분별하게 하고 있고 생태 회복이나 자연성 회복과 같은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 시의회에서 이 관련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또 환경 생태계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 가지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보호구역,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리고 철새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전의 관점을 가지고 이 공간들을 어떻게 복원해 갈지와 같은 그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고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라도 철저하게 생태 보전과 생물 다양성 회복 이런 관점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감독하고 이후에 복원 계획까지 명확하게 수립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원 팀장과 서울시의 지천 상황 그리고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지천에 미칠 환경적인 영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속 취재한 서울시의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 대상지로 동대문구 정릉천 복개 주차장이 선정돼 앞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차장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지천 르네상스 선도사업 대상지인 동대문구 정릉천 변입니다. 서울시는 경관을 저해했던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하천과 이어지는 계단형 연결로를 설치해 주차장 공간 일부는 생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아래 공간은 수변 테라스로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1일 관련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는 공사 진행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넘게 택배 불법 영업 문제에 대한 송사를 치르고 지난해 말에서야 공공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정상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 140대의 차량 주차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60%가 월 정기 주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길이 3.2m, 폭 25m의 주차장 가운데 얼마만큼이 사업 대상지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동대문구는 이번 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다면서도 사업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세부 계획이 나와봐야 한다는 입장. 현재로서는 주차장 일부 공간에 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주차장 기능이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동대문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 내 대형 차량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지천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정릉천 주차장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지천 르네상스 선도 사업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마무리 시점은 내년 6월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애물단지였던 정릉천 복개 주차장. 젊은 문화명소 조성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차장 기능 축소에 대한 걱정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다음은 6일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그 어느 선거구보다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오세훈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내용을 겪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오세훈 현 시장이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 임기를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5년으로 생각하고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5년짜리 비전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홍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박주민, 송영길, 김진애, 정봉주 등 6명이 공천 신청을 했지만 후보를 더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청년과 여성을 대표할 후보를 찾아 1명 이상 본 경선에 참여시켜 경선 열기를 높여야 합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경선 없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치 영역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서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합니다. 저희 비대위는 조금 전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김진애 전 국회의원은 정당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본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비대위가 오히려 그 반대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켜야 하는 국민의힘.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연속 보도하는 비우미 경제다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우유팩 같은 종이팩을 분리수거할 때 어디다 버리시나요? 보통 종이류와 함께 버리실 텐데, 하지만 이 종이팩은 종이와 다릅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선 따로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시민들의 인식도 부족해 재활용을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주민들이 가정에서 내다 버린 재활용품이 가득합니다. 종이류를 살펴보니 일반 종이와 우유팩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포대에도 뒤섞여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유팩 같은 거는 보통은 이렇게 종이류에 같이 버려져요? 예, 이렇게 같이 버려요. 분류가 안 됩니다. 대부분 한 반은 안 돼요. 주민들이 그게 의식을 안 해. 다른 아파트 분리수거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문부터 각종 박스와 파지, 우유팩이 함께 버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진 우유팩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유팩은 100% 천연 펄프 소재이기 때문에 고급 화장지 등으로 재생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분리수거함이 없다 보니 제대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상당량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팩 재활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5.7%에서 2019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15.8%에 그쳤습니다. 별도의 분리배출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종이와 종이팩은 재질 자체가 달라서 이 분리 배출 체계가 달라야 되는데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종이팩이 종이로 분류가 되고 그대로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종이팩과 종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응답자 1,001명 중 50.5%는 종이팩류를 종이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또 거주하는 곳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다는 대답이 62.5%에 달했습니다. 종이와 종이팩이 별도의 재활용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 별도 분리배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잘 안내가 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내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와 그리고 생산자가 그에 따른 안내를 여러 가지로 잘 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소중한 자원이지만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이며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우유팩 등의 종이팩은 잘만 재활용하면 질 좋은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리배출 방법이 마련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종이팩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팩과 또 멸균팩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있는 한 기기, 빈 우유팩을 넣자 스마트폰 앱에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 포인트는 우유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인데 우유팩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 기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투입해주세요. 이 우유팩 등의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모아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일반 종이와 섞어 내놓는 등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대부분 태워지거나 폐기물이 돼버립니다. 소중한 자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종이팩 원료가 되는 펄프가 굉장히 고급 티슈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활용 품질로서 고급 원료가 되는 제품이고 그런 만큼 종이팩을 따로 모으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건
우유팩을 모아 특정 장소에 가져다 주면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동주민센터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고 아이쿱 생협 등 민간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팩을 40개 정도 깨끗이 씻어서 펼쳐 오시면 이제 휴지 하나랑 롤 휴지 하나랑 교환해드리는 캠페인입니다. 한 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모은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한 시민단체가 마련했습니다. 지금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센터나 생협 이런 데서 이제 별도로 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지도에 표시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어디에 가서 이 종이팩을 모아서 가면 이거를 받아준다.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일반 팩과 멸균 팩을 나눠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한데 모아 내놓게 되면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수거업체에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습니다. 네, 멸균팩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코팅을 해리하는 또 다른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멸균팩과 일반 팩은 별도로 또 분리를 해서 배출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꼭 필요합니다. 또 수거함은 일반 팩과 멸균 팩으로 나눠 배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 역시 뒷받침돼야 소중한 자원이 되는 종이팩을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요즘 기업마다 ESG 경영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인데 이 기업이 친환경 경영 방침을 세우고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의 지배적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네, 이런 기업의 경영 방식을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ESG를 도입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주민통신원이 직접 취재를 하셨습니다. 네, 성동구를 담당하는 서성원 주민통신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성원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성동구에서 ESG 선포식을 했다는데 보통 기업이 하는 행사를 이 자치구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전해주시죠. 예, 앞에서 진행자님이 말한 것처럼 네. 기업을 친환경적으로 경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ESG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업의 경영 전략을 성동구가 구정에 도입했고 이것을 구민에게 선포해서 주민과 함께 가려고 마련한 자리가 ESG 선포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ESG를 구정에 도입한 배경입니다. ESG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선언입니다.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것을 알리는 행사가 이 성동 ESG 선포식으로 진행이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나요? 네, 행사는 지난달 31일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ESG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와 보훈 행사로 나누어서 진행되었고 보훈 행사 후에는 기후 시기의 조형물 제막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네, 이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환경 관련 이벤트도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공감할 만한 행사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땠나요? 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체험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커피박을 이용한 다육 화분 만들기, 상추 모종 심기, 자투리 목재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등등입니다. 상추 모종을 심는 용기는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등 참가자들이 지구 환경을 되돌아보게 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여러 부스 중에서 커피박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는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앞서 이 기후시계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고 하셨는데 이 조형물은 어떤 의미에서 세웠는지와 함께 또 체험 부스 외에 또 주민 참여가 가능한 또 다른 행사도 있었는지 알려주시죠. 네, 왕십리역 광장에 기후시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날 기후시계 제막식도 함께 가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지구에 닥칠 재앙이 몇 년 남았는지 알려주는 시계입니다. 역 광장을 드나드는 시민에게 기후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사계절 공정여행 등 ESG 주민 공모에 선발된 21개 단체를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에 성동구는 ESG 실천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하고 선발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ESG 성동으로 가는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 성동 지역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경영 방침을 이 구청이 나서서 주민 참여를 유도한 만큼 이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네, ESG 선포식에 참가한 시민들은 퍼포먼스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원호 구청장이 앞으로 행정평가는 ESG 평가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성동구가 먼저 준비해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가 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의미라고 말할 때에는 요란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기여서 그런지 성동구가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성동구에서 열린 ESG 성동 선포시 내용에 대해 서성원 주민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장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노원구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곳이죠. 네, 불암산 힐링타운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달 셋째 주 주말에는 철쭉동산의 꽃들도 만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올해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10만 그루의 철쭉이 심어져 있는 불암산 힐링타운. 이미 만개한 다른 꽃들 사이로 철쭉 꽃망울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연한 봄을 시기하듯 곳곳에는 먼저 피어난 분홍빛 꽃잎들도 보이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 순간을 마음껏 즐깁니다. 너무 좋죠. 아기들이 커나는 성장이라 그럴까요? 이런 기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좋아요. 노원구가 다음 달 8일까지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봄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직 꽃들이 만개한 상황은 아니지만 절정을 이룰 4월 말을 전후해 상춘객들을 위한 즐길 거리들을 마련한 겁니다. 먼저 불암산 나비정원에서는 곤충비누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고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와 노원 정원지원센터에서도 각종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총 4일에 걸쳐 다양한 예술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기가 정말 서울이 맞는지 의문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멀리서도 찾아오시고 갔다 오시면 또 한 반나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분홍빛 꽃잎의 향연으로 봄철 지역의 명소가 된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방문객들을 위해 다음 달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변 일부 도로에 주차 단속이 유예되고 주말에는 인근 학교 운동장도 개방됩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노원구의 철쭉꽃과 함께 봄을 맞이한 지역의 크고 작은 하천에는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와 또 도롱뇽아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흔치 않은 일인데 도봉구에서는 주민이 직접 동네 뒷산을 정비하고 또 생태하천을 보호하는 선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안산 생태지킴이가 된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매일 초안산을 오르는 정혜준 씨. 정 씨에게 초안산은 40년 지기 동네 친구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에 모처럼 곡괭이를 들고 산을 오르며 흩어진 나무 등을 정리합니다. 요즘은 산 중턱에 자리한 연못을 정리하느라 가장 바쁩니다.
개구리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 사이로 곳곳에 자리한 도롱뇽알이 서식할 수 있도록 연못에 떨어진 나뭇잎을 정리하는 겁니다. 멸종 위기의 도롱뇽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손수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태 지킴이 역할을 4년 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개구리나 아까도 봤지만은 저 도롱뇽이 같은 게 알을 뿌리고 그러면 물을 자꾸 뺀다고 물을. 그 물이 없으니까 저놈들이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물 흐르는 거를 다 이렇게 뚝을 하고 이래 막아가지고 이러니까 또 가을이면은 이 낙엽이 또 쌓인다고. 그 봄이면 이제 나와서 낙엽 긁어내고 이래가지고 물을 이제 저장시키는 거지. 초안산에 나무 모종도 직접 심었습니다. 앵두와 복숭아, 잣나무 등 심은 날짜를 표시하고 매일 점검합니다. 초안산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자라도록 숲을 만들어주고 산책로 주변도 정리해줍니다. 이 같은 봉사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주민들과 꽃밭 가꾸기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꽃 모종과 씨앗을 심고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시재생 분과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초안산을 정비하고 가꾸는 정 씨의 활동에 주민들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좀 발전이 되는 것 같고 항상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 주위가 깨끗이 되고 꽃 화분도 잘 정돈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제가 협조를 해가지고 더 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이 좋아 시작한 작은 봉사지만 정 씨에게 초안산은 이웃과 함께 꽃과 녹음을 만끽하는 내 집 앞 정원이 됐습니다. 내 앞에 산이니까 내 집 앞, 내 정원처럼 내가 그냥 가꾸면은 다른 사람들도 좀 보기가 좋지 않겠냐 해서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누구나 쉽게 건강을 챙기는 알수록 건강 시간입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에 대한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죠. 네, 이런 과로사,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한순간 찾아오는 과로사와 이 과로사 고위험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로사는 말 그대로 일을 지나치게 하거나 무리하는 등 과로로 인해 병이 생기거나 악화돼 갑자기 숨지는 걸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죠. 또 지난 5년 동안 공무상 숨진 공무원 가운데 과로사를 인정받은 경우가 30% 넘게 차지했는데요. 과로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과로사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환이 있다면 과로사를 신경 써야겠죠. 혈관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과 관련되어서 혈관들이 미치고 있는 주요 장기들에 아주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생명과 되게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급성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로사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과로사 고위험군으로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것들이 이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흡연 또는 비만,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 부분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도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일 경우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의 긴장도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혈관의 긴장도가 함께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혈관의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혈관이 지배하고 있는 주요 장기들이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게 뇌와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긴장도를 올리게 되고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과로사 고위험군인지 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등을 알아야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일부 과로사 고위험군에 대해 건강검진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정확히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한순간 찾아오는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평안을 스스로 찾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과로사가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알수록 건강,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볼만한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시를 엮은 책을 만드는 유쾌하고 솔직한 그레이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조용하고 신중한 에드워드. 둘은 29번째 결혼 기념일을 며칠 앞둔 평범한 부부입니다. I'm going to leave. 어느 날 에드워드의 돌연 선언. Go up separate ways. If we have the will to make it work. I'm not sure I have that will. You can't just walk away after 29 years. You have to try. I have tried for 29 years. 평생 함께할 사람, 영원할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레이스는 큰 충격을 받고. Or are you just doing this to give me a fright? All those years, I got on the wrong train. What would make you happier? Can't bring him back. I'm sorry. It's happened. 몇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갑자기 나를 떠난다고 하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I never thought in a million years you'd stop loving me. Love somebody and want to leave them at the same time. 아네트 베닝, 빌 나이가 전하는 사랑. Say there's something I can do. Tell me what it is I'm to do and I'll do it for you. 영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영화는 355입니다. 전 세계 최정예 블랙 에이전트를 모아 팀 355를 결성하는데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원팀이 된 팀 355는 역대급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비공식 합동작전에 돌입합니다. 모두가 기다린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355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시의원과 구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습니다. 어떤 인물이 출마하는지 관심 갖는 분이 있는 반면 누가 출마하든 관심조차 없는 유권자도 있습니다. 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만큼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자세도 중요하겠죠. 네,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발빠른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